그러니까 아무리 조회수 수백억 회를 찍고 막 전체 누적 횟수 막 1등을 해도 돈은 이쪽이 더 많이 버는 거예요. 와, 저는 진짜 하기 싫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전 세계 유튜브 조회수 1위 147억 회를 기록한 콘텐츠가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힌트는 한국 회사입니다. BTS 뮤비 같은 게 그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BTS 뮤비 중에 제일 잘 나온 게 다이너마이트거든요. 조회수가 18억 회. 그것도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그것도 많이 나오긴 했는데 147억 회에 비할 바는 못 되죠. 아마 다들 아실 텐데 베이비 샥 댄스 아기 상어 뚜루뚜루 아시죠? 아, 그거? 그 영상입니다. 147억 회를 기록하고 있고요. 영어 버전이 지금 전 세계에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부모님들이 이 영상을 얼마나 많이 보셨을지 상상이 가시죠. 저도 이제 그 부모 중에 한 명으로서 이 아기 상어를 만든 핑크퐁, 그 더 핑크퐁 컴퍼니가 우리나라 회사예요. 이 회사가 세운 기록이 되게 대단한데 총 유튜브 누적 시청 시간이 68만 년, 그러니까 68만 년 전이면 호모사피엔스 나타나기 전이에요. 누적 구독자 수가 2억 명. 그리고 핑크퐁 채널 자체에 세운 기록이 되게 많은데 단일 영상으로 100억 뷰, 그리고 총 컨텐츠 누적 조회수가 1000억 뷰. 이게 다 여기에서 처음 세운 기록들이거든요. 가슴이 좀 웅장해지죠. BTS, 손흥민, 봉준호, 그리고 아기상어 렛츠고! 이 핑크퐁이랑 비슷한 컨텐츠 IP 회사가 사실 한국에 없어요. 저희가 항상 이렇게 좀 비교를 하잖아요. 항상 글로벌한 IP 시청자층을 얘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번에 어떻게 비교를 했냐면 제 유튜브 알고리즘 뜨는 회사들로 비교를 해봤는데 핑크퐁이 있고 특이하게 우리 집 쌍둥이들이 많이 보는 영국의 문버그라는 회사가 가진 채널들이 좀 있는데 문버그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사실 처음 듣는. 근데 그 문버그라고 하면 아마 모르실 거고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문버그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들은 되게 많이 아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코코멜론이 있습니다. 아기 상어만큼은 아닌데 여기도 조회수가 꽤 나와요. 여기 67억 회. 엄청난데? 저희 애들도 핑크퐁 보다가 코코멜론 이제 질리면 보러 가고 해요. 유튜브 뭐 알고리즘 다 그렇게 뜨거든요. 67억 회 이게 웃음이 나오는데 아기상어랑 비교해서 좀 적어 보이는 거지. 이것도 뭐 엄청난데요? 전 세계 인구수잖아요. 애기 키우지 않는 분들은 이제 모르실 수 있는데 이거 생각보다 되게 유명한 컨텐츠이고 유명한 회사거든요. 사실 오래된 회사는 아니에요. 이 문버그라는 회사가 2018년에 세워진 회사고요. 아, 생각보다 최근이네요. 대표적으로 가져 있는 IP들이 뭐 코코멜론, 블리피 같은 뭐 그런 것들을 가져 있어요. 특히 코코멜론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어린이 유튜브 채널에서 구독자 수 1위입니다. 핑크퐁이 아니에요. 1.7억 명 정도 이제 팔로우를 하고 있고요. 핑크퐁은 7,6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1억 명 정도 차이가 나요. 코코멜론이 우리 핑크퐁보다 더 많군요. 구독자 수는 훨씬 많아요. 아이 있는 집안에서는 모를 수가 없겠네요. 절대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조사하다 좀 충격을 받은 건 뭐냐면 이 회사의 기업 가치 때문이에요. 21년도에 이 문버그라는 회사가 주인이 바뀌는데요. 캔들미디어라는 회사가 나와가지고 이 회사를 30억 불을 주고 샀어요. 이 회사의 CEO가 이 전에 디즈니 CEO였던 이제 케빈 마이어라는 분이었고 이 회사의 최종 주주가 투자 회사로 유명한 블랙스톤이었습니다. 30억 달러 안 와닿는데 이게 지금도 4조. 4조, 예, 4조쯤 되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2009년에 디즈니가 마블을 인수했잖아요. 이때 인수가가 40억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30억 달러랑 사실 큰 차이가 안 나죠. 비슷한데? 예, 물론 시차는 있지만요. 당시에 그 디즈니가 마블 인수할 때도 캔들미디어 회장이었던 케빈 마이어가 당시 디즈니에서 이거 일주를 했다고 해요. 코코멜론 주인공이 여기 제가 이거 사진 가져온 요 JJ랑 가족들이랑 뭐 친구들이 이 친구가 JJ군요. JJ가 주인공이에요. 그 JJ 이 친구들 다 다른 IP 합쳐서 30억 불에 사간 거잖아요. JJ를 아무리 낮게 봐도 이 친구가 최소 한 수천억 원 몸값 하는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블 히어로들 중에 이 친구를 이길 수 있는 친구가 사실 많지 않을 거예요. 몸값이 어마어마한데 이거 이게 키즈 콘텐츠 관련된 회사가 그렇게 큰 금액에 팔린 줄도 몰랐고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큰 관심을 갖는 거죠? 일단 이제 조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 키즈 컨텐츠의 IP, 그러니까 그 지적재산권은 유튜브에서 이제 사실상 처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얼마 전에 그 조카가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삼촌은 어릴 때 어떤 유튜브 봤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때는 유튜브가 없었는데? 라고 대답을 했죠. 우리 때는 예. 만화영화 세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뭐 우리 슛돌이, 뭐 통키, 세일러문 이런 거 다 텔레비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은비값이 이런 거 봤는데. 근데 지금은 이 IP들은 유튜브에서 만들어집니다. 컨텐츠 소비의 플랫폼 자체가 아이들은 유튜브로 많이 옮겨간 거고요. IP들도 여기서 만들어져요. 아기상어, 핑크퐁, 코코멜론, 블리피는 다 유튜브에서 만들어진 친구들이에요. 성인들이 보는 컨텐츠가 일회성이 강하다면 이 아이들이 보는 컨텐츠는 계속 봅니다. 계속 보고 또 봅니다. 절동률도 낮고요. 그러니까 이제 100억 뷰 이상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제 조카들도 본 거 또 보고 본 거 또 보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첫째 지금 초등학교 갔는데 핑크퐁이랑 코코멜론 다 보고 이제 초등학교 보내놨는데 이제 쌍둥이가 태어나면서 이걸 제가 다시 보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너무 그만 보고 싶은데 얘네는 계속 봐요. 저는 진짜 토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봐서 질리지도 않나 봐요. 얘는 이걸 계속 보더라고. 야, 말씀하시는데 진심이 너무 느껴지는데. 좀 티나죠? 회사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죠. 플랫폼에서 정산된 수수료도 그래서 되게 안정적이기도 하고 효율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나오니까. 그리고 지속
중독성과 락인 효과도 무시를 못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을 위한 어떤 서비스를 구독하면 그 가족들은 그걸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것도 제 사례인데 제가 아직도 IPTV 그 U+를 쓰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아이들 나라라고 그 아이들 전용 메뉴가 너무 잘 돼 있거든요.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막 영업이 들어오는데 저 아이들 나라 때문에 못 바꿔요 라고 매번 통화를 하거든요. 이거처럼 키즈 컨텐츠와 키즈 IP는 좀 특별한 힘이 있어요. 요즘은 사실 TV 아니라 OTT 서비스로 되게 많이 실시간 TV 시청이 다 넘어갔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가격 오르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막 어디로 딴 데로 움직이려고 하고 반발이 나오는데 가족용 어린이 컨텐츠 같은 게 하나가 있으면 반발이 확 줄어든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방금 대표님의 사례처럼. 맞습니다. 그래서 코코멜론이나 아기상어는 전 세계 키즈 컨텐츠에서 IP 1등 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뭐 최고의 투자처인 거죠. 그러면은 또 각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IP들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핑크퐁 자체가 하나의 캐릭터이고 IP예요. 얘가 여우거든요. 핑크퐁이 원래 이제 동물동요에서 막 같이 춤춰주는 여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 동물들이 있었는데 아기상어가 이제 동물 중에 하나였는데 얘가 이제 뚫고 나온 거죠. 핑크퐁이 아기상어 등 타고 수영하고 있잖아요. 핑크퐁이 같이 춤춰주는 애였는데 얘가 너무 잘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린 친구들이 아기상어에만 빠졌어. 아, 원래는 에이스가 아니었는데 얘가 센터가 된 거예요? 그쵸. 그냥 뭐 멤버 중에 하나였는데 사업부장이 갑자기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원래 당시에 동물동요에 뭐 동물의 왕 사자도 있고 뭐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도 있고 했는데 아기상어가 최고였어요. 아빠 입장에서 제일 센 동물은 사자도 아니고 티라노사우루스도 아니고 아기상어예요. 그 외에 뭐 자체적으로 베베핀, 뭐 실루, 호기 같은 브랜드를 막 두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네임드는 뭐 아기상어랑 핑크퐁 정도라고 볼 수가 있죠. 베베핀도 요즘 좀 올라오는 추세고요. 문버그는 사실 되게 많아요. 총 29개의 IP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코코멜론, 그리고 뭐 플리피, 뭐 리틀 엔젤 등등 뭐 되게 많이 가져 있어요. 사실 문버그 같은 경우는 핑크퐁보다 더 글로벌하게 이제 사업을 확장을 해왔거든요. 컨텐츠가 이제 34개 언어로 번역이 돼서 전 세계 플랫폼이 한 150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제 다 이렇게 유통을 시키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150개 많네요.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세상에 다양한 플랫폼이 있고 그중에 일부 들어간 게 150개라고 해요.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되게 더 많은 IP랑 컨텐츠를 알게 됐는데 우리 애들이 이제 더 이상 알면 안 되겠더라고요. TV를 끊을 수가 없어. 그러면 유튜브를 계속 봐야 돼. 예. 아무튼 오늘은 영상을 올렸다 하면 뭐 조회수 뭐 수천만 원 정도는 그냥 가볍게 나와주는 두 회사, 한국의 더 핑크퐁 컴퍼니랑 영국의 문버그의 재무제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두 회사 중에 누가 더 돈을 잘 벌 것 같나요? 이게 아무래도 아기상어 보유한 핑크퐁이 1위일 것 같은데요. 근데 아니에요. 문버그가 핑크퐁보다 매출이 3배 정도 더 나옵니다. 근데 문버그가 지금 22년까지 재무제표를 공개해둔 상태라서 일단 22년도 매출 기준으로 두 개 좀 비교를 하고요. 그 23년도 핑크퐁 영업 실적은 뭐 좀 더 추가로 저희가 살펴볼게요. 22년 기준으로 문버그 매출액이 이제 한국 돈 기준으로 한 3,400억 원 정도를 하고요. 영업이익은 뭐 1,000억 정도? 영업이익률이 한 30% 왔다 갔다 합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진짜 높네요. 핑크퐁 컴퍼니는 그 22년 기준 매출이 1,100억 원 정도를 하고 영업이익이 좀 낮아요. 37억 원. 영업이익률이 3.2%좀 낮은 편이죠. 영업이익률이 거의 9배 차이 나는 건가요? 맞아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핑크퐁 컴퍼니는 이제 사실 23년도에는 실적 악화를 좀 기록을 해서 매출은 한 20%가 떨어졌고요. 영업이익은 사실 영업 손실로 전환을 했어요. 재무제표 보시면은 23년도 영업 손실이 32억 정도 난 거 이제 확인되실 거예요. 아기상어가 있는데 이 핑크퐁이 2023년에 영업손실 기록하면서 그러면 적자전환 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나요? 일단은 매출액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 22년도 1,170억에서 23년도에 946억으로 200억 넘게 떨어졌고요. 그러면서 매출 총이익도 한 30억 정도 감소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근데 이제 판매 관리비는 그에 비해서 이제 620억에서 뭐 650억, 30억이 오히려 늘어났거든요. 매출 총이익 단에서 이익은 30억 줄었는데 판관비에서의 비용은 오히려 30억이 늘어나 버렸으니까 이제 그게 결손으로 전환을 하게 된 계기인 거죠. 우선 매출 감소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면 핑크퐁 매출 구조가 총 4개예요. 컨텐츠, 라이센스, 그 머천다이즈, 기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번 매출 감소는 머천다이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IP를 활용해서 그 핑크퐁 같은 캐릭터 활용해서 이제 상품들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매출, 이게 전기 대비에 급감을 했어요. 소위 MD가? 그래서 국내는 그럭저럭 방어를 했는데요. 해외 머천다이즈가 뭐 거의 230억 정도 감소한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 제가 요거 표 하나 정리해왔는데 나머지는 뭐 그렇게 방어를 하는 추세예요. 근데 보시면은 머천다이즈 해외에서 340억이 지금 110억으로 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극적인 감소라고 보여지죠. 근데 더 자세한 사유가 이제 명확하게 확인되진 않아요. 뭐 발표하고 있는 것도 없고. 근데 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더 핑크퐁 컴퍼니가 보유한 IP가 이걸로 이제 제품을 만들어 팔았던 게 원래는 340억이었는데 이걸 유지하지 못하고 내려온 거고요. 그러면 이게 내려온 게 일시적인 걸까? 당시에 판 게 일시적인 걸까? 높게 팔았던 게 일시적인 건가? 놓고 봤을 때 24년도 1분기 자료 놓고 봤을 때는 23년이랑 유사한 흐름인 걸로 봤을 때 아마도 그만큼의 회복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22년도에 특이하게 매출이 증가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판관비는 왜 증가한 건가요? 아무래도 신규 IP, 새로운 캐릭터 같은 걸 런칭하면서 크게 늘어난 광고 선전비 때문입니다. 22년도에는
21년에는 지금 보시면 70억 정도가 광고 전접이었는데 23년에 120억으로 한 50억 정도가 지금 증가하는 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대표적인 이제 IP들 뭐 베베핀 뭐 그런 애들이 이제 아기상어를 뒤이어서 지금 핑크퐁이 밀고 있는 그 친구들인데 요것도 이제 지금 많이 터졌어요. 구독자 3,500만 명, 뭐 누적 조회수가 175억 뷰니까 낮은 편 아니잖아요. 이거 런칭하는 게 이제 22년 4월이었고 이제는 좀 되게 연착륙이 됐어요. 그 과정에서 되게 많은 광고 선전비가 들었다고 하고 그 외에 뭐 새로운 친구들 찔룩 뭐 그런 친구도 있었고 여러 개의 IP 같은 거를 넣으면서 광고 선전비가 좀 단기적으로 증가했다고 해요. 왜 새로운 IP가 꼭 필요한 건가요? 근데 그거는 왜 마블에서 계속 새로운 히어로를 만들어내지? 라는 질문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 새로운 IP에 새로운 컨텐츠를 담아낼 수 있거든요. 핑크퐁에서 그 아기상어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 유재석이 나와서 유산슬 춤도 췄고요. 모모코짱도 나왔고요. 할 수 있는 되게 많은 걸 했는데 새로운 컨텐츠가 나오면 새로운 스토리를 거기에 넣을 수가 있겠죠. 상어로는 지금 뭔가 스토리 확장 가능성은 좀 어렵겠죠. 새로운 컨텐츠를 담기가. 핑크퐁의 최근 연도 매출 추이를 보면요. 컨텐츠 매출은 20%씩 성장을 해요. 새로운 IP들에서 효과가 나고 있는 거예요. 국내와 해외를 가리지 않고 그렇게 늘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생각하면 이제 뭐 유튜브, IPTV, 뭐 OTT 같은 데서 핑크퐁에 대한 컨텐츠 소비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아기상어나 핑크퐁처럼 소위 깔아둔 IP에서 나온 수익도 당연히 있겠지만 신규 IP의 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컨텐츠 이용이 계속 유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올해 총 매출은 줄어들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핑크퐁 컴퍼니가 되게 고민스러운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이센스 매출이랑 머천다이즈 매출이 해외에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근데 컨텐츠 매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라이센스랑 머천다이즈로 연결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간이 되는 컨텐츠 사업은 탄탄해요. 그러니까 성장 잠재력도 충분해요. 근데 이게 수익으로 실현되는 그 라이센스랑 머천다이즈 더 폭발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 아직 폭발을 못하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핑크퐁 컴퍼니가 되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라이센스 매출도 22년도엔 좀 늘었다가 23년도엔 21년도보다 더 떨어지는 추세예요. 큰 규모의 차이는 아니라 치고 머천다이즈는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21년에서 22년 갈 땐 거의 2배 늘었다가 23년 거의 뭐 절반으로 줄어서 21년 수준으로 뚝 떨어졌거든요. 절반 떨어졌네요. 그 스마트 플레이라는 그 홍콩 자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장난감이랑 인형 제조 담당하는 자회사예요. 이 회사 실적도 크게 감소해서 23년도 스마트 플레이 매출액이 65억 원인데 전년도 매출이 300억, 전기 대비 거의 80% 감소한 거기 때문에 다소 아쉬운 항목들이라고 보여지죠. 그러면은 문버그도 여기 뭐 핑크퐁이랑 마찬가지로 콘텐츠에서 주 수입을 발생시키고 맞아요. 문버그도 주된 수익원은 이제 유튜브 같은 플랫폼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거는 그 문버그는 프로덕션 매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작 스튜디오 매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버그는 이렇게 말을 해요. TV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공급하는 독립 엔터테인먼트 스튜디오로 우리는 갈 거다. 그걸 꿈꾸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유튜브의 팬층 그리고 유튜브에서 만들어진 그 IP를 바탕으로 새로운 영상물을 제작해서 공급을 하겠다는 거죠. 아예 세계관을 그냥 뭐 새로 구축을 해가지고 확장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객이 주로 이제 대형 OTT사 이쪽이랑 이제 OTT사들이랑 이제 신디케이션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 뭐 리틀 베이비붐이라는 IP가 있는데 이것도 그 하나의 에피소드를 만들어서 OTT에 공개를 하죠. 코코멜론도 OTT용 에피소드를 새로 만들어서 공급을 시켜주고요. 그러니까 IP를 이용해서 제작사의 영역으로 확장을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윈윈 전략인 게 뭐냐면 OTT 서비스들은 이제 가입자를 확보하고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만약 강력하고 매력적인 어린이 브랜드가 있다면 가족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못 옮겨요. 요금이 좀 올라가더라도 일단 뭐 그냥 받아들이는 경향이 생겨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키즈 컨텐츠를 독점으로 제공받는 건 OTT 입장에서도 이게 환영할 일인 겁니다. 아이들 콘텐츠는 계속해서 이렇게 돌려보게 되는 거니까 가입자 유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보편적인 유튜브 채널에서는 뭐 IP들의 인큐베이팅 역할을 해주는 거고 여기서 이제 팔만한 IP들이 생기면 독점 콘텐츠를 만들어서 OTT에 판매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활동은 핑크퐁도 하고는 있는데요. 문버그가 좀 더 활발해요. 이게 좀 두 회사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 문버그 매출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요. 유통 및 셀프 플랫폼 수익이라고 해서 이게 뭐 한 1,700억 정도 하잖아요. 이게 한 50% 정도 차지를 하고 특이한 게 그 아래 이제 프로덕션 수익, 뭐 제3자 판매 수익 요것도 이제 프로덕션들인데 요 두 개도 하면은 뭐 두 개 합치면 10%가 넘어가는 구성들을 보여줘요. 요게 좀 특이한 부분이죠. 이게 문버그랑 핑크퐁 두 회사 매출 차이는 왜 이렇게 좀 많이 나는 건가요? 심지어 콘텐츠 수익 자체가 4배나 차이 나는 게 좀 신기한데. 이게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차이라고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수층 이슈인데 물론 베이비샥 댄스가 뭐 이제 초히트작인 건 맞아요. 핑크퐁이 초히트작인 건 맞는데 전체적인 IP 포트폴리오에서 탄탄한 라인업을 가져 있는 거는 문버그 쪽이 가깝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버그랑 핑크퐁이 보유 IP가 이렇게 격차가 차이가 나게 된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그 성장 전략이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두 회사가 그 좋은 IP를 보유하고자 하는 목적은 같아요. 근데 이제 핑크퐁은 직접 생성하는 전략을 쓰고요. 문버그는 성장성이 높은 IP를 좀 공격적으로 사들이는 전략을 씁니다. 사들이는 전략으로. 그 예를 들어서 코코멜론이나 블리피도 직접 만든 게 아니거든. 직접 만든 게 아니군요. 그 방금 말씀하신 두 IP를 포함해서 문버그는 이제 주 IP를 보유한 회사들을 사와요. 그러니까 제가 예시로 찾아둔 거 몇 개 말씀드리면 2018년에 이제 리틀 베이비붐 사왔고 19년에 이제 코코멜론이랑 블리피 다 사왔고 이거 대박 났죠. 20년에 뭐 알포그, 21년에 뭐 리틀 엔젤, 뭐 22년에는 뭐 오드버드 이런 것들을 막 사왔어요. 예. 이런 식으로 문버그
문버그는 전 세계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 IP들을 사들이고 이걸 바탕으로 돈을 벌어서 또 좋은 IP도 사들이고 투자도 받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확장을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 독립적인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IP들을 각자의 크리에이터가 열심히 키우고 있으면 문버그가 가서 그 크리에이터들한테 이제 돈을 안겨주면서 엑시트를 시켜주고 문버그는 이걸 사 모아서 브랜드를 확장해온 거죠. 이걸 더 확장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수익화를 시키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미엄 뭐 OTT로 보내기도 하고 아니 뭐 머천다이즈 노하우가 쌓여 있을 거잖아요. 머천다이즈로 이제 풀어가지고 수익화 시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수익성을 계속 높여간 거죠. 기업적인 행보인 건데 IP가 그냥 IP를 그냥 벌어들이는 구조네요. 그러니까 축구단으로 놓고 보면은 핑크퐁 쪽은 이제 육성형 팀입니다. 이제 육성형 감독님을 해가지고 아이로부터 차근차근 키우는 회사라면 문버그는 이제 스카우터형 좋은 선수들을 사와가지고 이제 쓰는 구단이자 감독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보유하고 있는 선수층 자체가 문버그가 더 커올 수밖에 없네요. 훨씬 두껍죠. 그러니까 핑크퐁이 조회수를 막 수백억 회를 기록을 해서 막 유튜브 전 세계 1위를 한 거 정말 이건 정말 대단한 건데 문버그는 어찌 보면 이제 될성부른 나무들을 사서 이걸 숲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선수층이 두툼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블랙스톤의 자본력까지 더해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튜브 기반의 IP 회사가 어디까지 커질 것인가를 보려면 문버그를 지금부터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핑크퐁이라면 힘이 쭉 빠질 것 같은 게 진짜 정성 들여가지고 큰 나무 키워서 뿌듯해하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막 숲이 만들어져 있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제 핑크퐁도 대단한 회사고 그 투자도 많이 받고 있어요. 핑크퐁보다 못한 회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핑크퐁도 이제 IP를 만들고 컨텐츠 수익 얻는 것까지 해봤으니까 그 뒤에 이제 수익 확장시키는 모델에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핑크퐁이 문버그와 경쟁을 하는 것도 뭐 당연히 좋지만 문버그의 행보 자체를 참고할 필요는 있어 보여요. 콘텐츠 산업은 그렇게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시작할 수 있으니까 사실 진입 장벽이 좀 낮은 산업인가요? 근데 그렇게 볼 수만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대규모 생산 설비 같은 게 필요한 건 아니니까 IP를 활용한 수익 창출이 투자 없이 되는 건 뭐 오케이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언어나 뭐 문화 장벽 극복하기가 사실 쉽지 않죠. 그럼 이제 그런 걸 극복하려면 뭐 인프라 기술력이 뭐 당연히 갖춰져야 되고 문버그를 또 참고하셔야 되는 게 IP를 사와서 키우는 방식을 쓰잖아요. 이때는 사실 자본력이 필요해요. 이건 어떻게 보면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 구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핑크퐁이 되게 잘한 거고요. 그 우리나라 비영어권이잖아요. 영어를 안 쓰는 나라니까 컨텐츠 산업이 우리나라 자체한테 좀 불리한 산업인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문화적 위상이 좀 높아졌고 여러 미디어 채널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뭐 서비스 유통 측면에서 뭐 예전에 비해서 좀 그냥 유리해진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핑크퐁 같은 뭐 IP 회사들한테는 상당히 그래도 위안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렇죠. 사실 이제 23년에 좀 휘청하기는 했는데 사실 언제든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 세계적인 컨텐츠 시장 규모가 되게 빠르게 확장하고 있고 또 이제 키즈 컨텐츠 산업의 중요도가 이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회계사님은 이제 전 세계를 사로잡은 IP 회사 이 두 개가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마무리 멘트를 회계사라기보다는 좀 아빠로서 이걸 되게 하고 싶은데요. 이 회사가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고마운 회사입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덕분에 아이들이 되게 신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고 또 아기상어랑 코코멜론 덕분에 우리가 잠깐 애기 맡겨놓고 집안일도 할 수 있었고요. 집 앞에 잠깐 외식도 나갈 수 있었고 그런 말도 있어요. 그 아기상어가 애들 밥은 다 먹인다고. 그러니까 진짜 고마운 회사고요. 교육적으로도 좋은 내용도 되게 많았고 뭐 유쾌하고 가슴 따뜻한 얘기들 되게 많았거든요. 유퀴즈에서 그 아기상어 만드신 분이 나왔는데 이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시위하다가 아이가 놀랄까봐 시위대가 갑자기 베이비샥 댄스 노래를 불러주고 재활하는 아이인데 걷지 못했었는데 그 재활을 하는 과정에서 베이비샥 챌린지 노래 틀어줬는데 결국 이 아이가 걷게 되고 너무 이게 감동적인 것들이 많아서 키즈 콘텐츠에서 오는 그 영향력을 놓고 봤을 때 두 회사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보다가 뭐 이따만한 몸 가진 미군들이 자기 훈련들 구보 훈련하다가 그 베이비샥 노래 하면서 구보 맞춰서 뛰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희망과 웃음을 주는 그런 IP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키즈 IP는 그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회사가 뭐 지금 뭐 경쟁의 관계겠지만 때론 함께 길을 같이 찾아가면서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 많이 제공해 주시고 더욱 발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빠의 애정이 묻어난 마지막 멘트였습니다. 오늘도 이런 애정 어린 분석해주신 회계사님 오늘 특별히 감사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도 더욱더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